안녕하세요, 정사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절대 사면 안 되는 호스텔 건물 유형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사면 대박이 나는 호스텔 건물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호스텔 운영에 적합한 지역이 일단 좀 따로 있을까요? 지금 호스텔이 잘 되는 지역들이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전통적으로, 그리고 동대문으로 좀 확장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저는 또 잘 되고 있는 지역이 홍대를 중심으로 한 마포 상권이에요. 망원동, 홍대 주변, 서교동, 합정동 이런 쪽 주변들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성수동의 그 메인 연무장길 주변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중이 한 70%, 80%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이 지역이 명동처럼 되는 건가 라는 좀 느낌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홍대, 망원, 성수동 이쪽은 또 수요가 있는 지역인데 교통까지 좋다 보니까 좀 안정성이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입지를 선택할 때 좀 중요한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홍대라고 하면은 클럽 거리, 메인 번화가, 그리고 명동이라고 하면 명동 거리, 그리고 성수동이라고 하면 연무장길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역들은 평당 3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동, 성수동은 3억에 육박하고 있고 마포 쪽은 1억 5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메인 지역들에 숙박업을 한다는 건 타산이 안 맞고 할 이유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무장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연무장길은 이미 매매 거래액이 3억에 육박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서 평당 3억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식당도 못 버텨요. 네, 식당은 자리에 앉는 순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야로 밤낮으로 돌아가도 평당 3억 원에 해당하는 월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 원에 육박하는 자리들은요, 이게 짧은 시간에 줄을 서서 물건을 사고 빠져야 되는 소매점으로 바뀝니다. 연무장길은 소매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관람 중심으로 메인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2억 원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아뜰리에 길들이 먹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에서 단가가 좋은 좀 음식들, 커피들 이런 것들이 좀 판매되고, 거기서 좀 더 벗어나서 반경 1km까지 내다봐야 평당 1억짜리 땅들이 나오는데, 호스텔은 거기에 숙박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젊은 우리 관광객들 대부분을 줄을 이루고 있는 성수동의 관광객들은 반경 한 1km까지는 충분히 걸어서 연무장길로 나옵니다. 아뜰리에 길로 나옵니다. 그쪽에 단가가 저렴한 데 사서 투자를 해야 나중에 대파할 때 또 투자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핵심 상권보다는 조금 벗어난 지역의 주택가에 호스텔을 차려도 된다. 핵심 상권에 비싼 자리에 차릴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비싼 상권이면 어쨌든 그 호스텔의 비용이 높아질 테고, 맞습니다. 호스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호텔보다는 저렴한 가격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비싸게 이용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주변에 호스텔 허가가 나는 주택가를 공략을 하셔서 거기를 아뜰리에 길 못지않게, 연무장길 못지않게 수익률을 내는 걸로 활성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건물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어떤 건물들을 골라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건물의 용도를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가도 근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호스텔은 큰 틀에 근생이 숙박업입니다. 근생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그 안에 숙박업이 있을 수 있고 고시원이 있을 수 있고 사무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근생으로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사항이고요. 큰 틀에서 지역적인 여건은 근생으로만 바뀌면 호스텔의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데나 여러분들이 주택가 이런 데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 가능성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부 구조, 기둥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포인트들을 체크해봐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한 층에 몇 개의 객실이 나오냐는 거예요. 10만 원으로 최소한만 측정을 해도 30일이 거의 다 맞춰지는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이면 방 하나당 300만 원입니다. 한 개 층에 방이 2개 들어가냐, 3개 들어가냐, 4개 들어가냐는 수익성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또 엘리베이터를 넣지 못하는, 건물이 작고 토지가 작습니다. 그러면 계단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넣는 순간 또 객실이 하나씩 또 없어지는 상황이 돼요. 엘리베이터를 안 넣고 운영이 가능한 수준은 4층에서 5층까지거든요. 6층 이상 가는 순간 힘들어져요. 다행히 외국인 어떤 관광객들이 젊으세요. 여행을 즐기시러 나가셨다가 저녁에 오시니까 매번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4층, 5층 높은 층도 꺼리낌 없이 예약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넣지 않는 수준으로 건물을 하다 보니 한 층에 최대한 많은
객실 수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 전에 몇 개의 객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객실 한 개당 최소 몇 평이 가장 안정적일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설계를 좀 해보니까요. 2인 1실 기준으로 손님을 받는다 치면은 한 5평 정도가 최소입니다. 예. 6평 정도는 돼야 그래도 조금 쾌적해지고요.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맞습니다. 네, 최소 5평은 돼야 예약이 잘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홍대, 망원, 뭐 명동 이쪽 지역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여기 말고는 호스텔 사업으로 또 적합한 지역이 있을까요? 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권이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상권이 알고 계신 데가 명동이에요. 네. 자, 명동 상권과 그 외의 상권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신사동 가로수길을 볼게요. 지금은 좀 죽었지만 왜 죽을 수밖에 없었냐. 주말 중심으로 손님들이 옵니다. 거기에 있는 먹거리 이런 매장들이 주말에 바글바글해요. 근데 평일에는 놀아요. 다 거기에서 자영업자분들의 구조가 평일에 매출이 안 나온다. 근데 월세는 한없이 치솟아 오르니 필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게 가로수길이 한계를 넘지 못한 선인데 명동은 7일 밤낮으로 외국인 손님들이 꾸준히 받쳐주니까 명동에는 조그마한 감자탕 집도 월세가 3천만 원, 4천만 원, 호프집들이 5천만 원, 6천만 원, 만두집, 칼국수집이 7천만 원, 8천만 원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7일 상권, 주야 없는 24시간 상권이라서 받쳐주는 건데, 그런데 그런 반면에 제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상권이 마포도 좋다, 호스텔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근데 1등은 아닌 거죠. 제 마음속에. 명동만큼 1등으로 40년, 50년의 이 명동 상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역은 제가 보기에 유력한 거는 성수거든요. 성수? 예. 성수는 지금의 흐름을 보면 주변에 거주민도 뒷받침이 되고 오피스들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거기에 외국인이 가세하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아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는 명동처럼 40년, 50년 이어갈 수 있는 떴다 졌다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만약에 동일 건물일 때요. 이거를 월세로 줬을 때랑 호스텔로 줬을 때랑 수익률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빌딩은 밸류업을 해놓으면 서울권에서는 보통 3%를 내다보죠. 근데 호스텔을 운영을 한다면 1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호스텔을 운영에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시더라도 내가 내 건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호스텔을 전문가한테 위탁 운영을 맡기시고 위탁 운영자와 건물주가 이제 나눠 먹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도 워낙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나눠 먹는 구조가 돼도 일반 빌딩 투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매도할 때도 이게 지금 호스텔 운영 건물이다 라는 것 자체가 그 프리미엄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사면 대박이 날 수 있는 호스텔 건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진짜 부동산 투자하면 호스텔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호스텔 사업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잠사부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